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래학자 류청산 교수입니다. 지난번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을 소개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래 대통령을 선정하였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될 확률을 로또 1등에 비유한다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가능성은 로또 몇 등 정도 될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적성검사의 그 세 번째 직업으로 미래 국회의원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제공해드리는 적성검사 문항들의 경우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를 검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또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관찰자 시점에서 검사해 보는데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미래 국회의원 적성검사 문항들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고 보니 4.15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대략 3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고장에 출마한 후보들을 중에서 관심 있는 후보가 2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 경우 이 적성검사지를 활용하면 5분 이내에 어떤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할 것인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치적 신념이나 지연, 학연 등과 같은 또래 집단적 투표 성향보다는 후보 개개인의 자질을 더 중시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나라들을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검사지를 잘만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동영상은 먼저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어떤 의무와 특권이 주어지는지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바로 적성검사가 시작됩니다. 적성검사가 모두 끝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국회의원이 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 동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사에 임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래 국회의원 적성검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나란히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사심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경우 그 국가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잘 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보좌하는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 전반을 모니터링하면서 견제해줄 대리인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을 넓은 의미로 국회의원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나라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나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펴본 다음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기도 합니다. 요약해보면 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의 세금이 정당한 방법으로 걷어들이고 사용되는지를 감시하는 예산 심의 및 결정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들이 나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국정감사 기능을 수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법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국회의원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에는 그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46조 1항에는 사적인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의 의무가 기술되어 있으며 헌법 제43조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제외한 그 어떠한 공직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이 기술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25조에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오직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사익을 추구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나 부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44조와 제45조에는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특권과 국회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는 불체포 특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의 첫 임무는 취임 선서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국회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화면과 같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미래 국회의원 적성검사에 필요한 준비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것과 같은 표를 하나 그려주세요. 자신이 알아볼 수만 있다면 좋으니 삐뚤빼뚤하게 그려도 좋습니다. 화면을 일시정지해 놓고 천천히 그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펜과 종이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양식을 다 그리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적성검사를 하면서 표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10개의 문항을 순서대로 응답한 후 모두 더합니다. 그러면 화면의 맨 우측에 있는 붉은색 점수가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이 점수를 기억하면서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문항수는 총 10개이고요. 문장을 읽어본 다음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를 응답 요령에서 찾아 해당되는 문항 번호 아래의 빈칸에 써 넣으면 되겠습니다. 화면의 진행과 안내에 따라 10번까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화면에서는 1번 문항만 제시되어 있지만 다음부터는 한 화면에 3문항씩 제시될 겁니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일시정지 후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적성검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기록한 점수의 총점을 구하였다면 화면에 제시된 그림의 1번부터 4번까지의 영역 중에서 자신의 총점이 속한 영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예로 들은 응답의 총점은 43점이었습니다. 43점은 3번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래 국회의원으로서의 적성이 보통 이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 국회의원의 꿈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48점 이상인 분들께서는 미래의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간 점수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지난 5년 동안 수집된 자료들 중에서 미래 국회의원 적성검사지를 만들기 위해 총 1274개의 응답 자료가 이용되었습니다. 요인 분석의 결과 10개의 소프트 스킬로 구성된 미래 국회의원 적성 요인은 6문항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문항으로 미래 국회의원에 대한 적성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뢰도는 약 9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 국회의원의 적성 검사를 하기 위해 마련된 10개 문항들 중에서 화면에 제시한 것처럼 5번 나는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하는 편이다와 3번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라는 두 문항의 공통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문제 해결 능력과 의지력으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10개의 문항에 담겨있는 소프트 스킬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특히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의 경우 대통령의 적성검사에서도 중요한 문항으로 강조되었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개 문항을 이용하여 미래 국회의원의 적성을 예측하고자 할 때 예측력이 가장 높은 문항을 2개만 제시한다면 화면과 같이 4번 나는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편이다와 1번 나는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입니다. 이 또한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현실성과 신뢰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현실성과 신뢰성 문항인데요.
이 모두가 대통령의 적성검사에서도 중요한 문항으로 강조되었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여기에 제시된 10개의 소프트 스킬을 모두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둔다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강한 의지력을 바탕으로 현안 문제를 잘 해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제공해드린 10개의 문항들은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뽑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2명으로 압축한 다음 아래와 같이 표를 준비합니다. 자, 표가 준비되었다면 이번에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후보 A와 후보 B에게 10개의 문항을 적용하여 차례대로 평가합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후보별로 평가하기보다는 문항별로 각각 두 후보를 비교하면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가가 모두 끝나면 두 후보의 합계 점수를 산출한 다음에 그 두 점수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신념이나 학연, 지연, 종교연 등에 기대어 투표하는 성향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들보다 후보 개개인의 자질을 더 중시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당리당략보다는 나라와 국민들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면서도 거짓말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미래 국회의원의 적성검사지가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은 물론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